일본, 싱가폴, 중국, 러시아, 북한. 자, 우리 주변의 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권의 일관성입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정치 체제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습니다. 반면 국가 전략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 너무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원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독재를 옹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분명 고민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입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었고 영토도 작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콴유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교육에 투자했고 부패를 강하게 척결했으며 세계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싱가포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과 물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언론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점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지도자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지금도 역사적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분명한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는 흑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공과를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흔들릴 때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대문만이 아닙니다. 안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말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를 마쳤고 청나라와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내 편인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간신배가 무서운 이유는 나라를 직접 공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밀어내며 결국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국가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무능으로 먼저 약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각종 협회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점점 조직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보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 역시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누구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국의 강력한 지도자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첫째,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입니다. 강한 리더십은 독선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둘째,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입니다. 내 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충성 경쟁이 아니라 실력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중동 모두 상대해야 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갓 미국 유학 온 학생처럼 영어 한마디 못하고 식은땀만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현실을 놓치고 있는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만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와 일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리더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떼보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더 강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